네, 오늘은요, 결혼 이민 비자가 왜 불어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정리해 볼 텐데요. 하나는 피초청인, 즉 외국인 배우자 쪽에서 많이 불어되는 사유 두 가지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청하는 사람, 즉 한국인 배우자 측에서 불어되는 사유 두 가지로 나눠서 결혼 비자 불어 사유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이민행정 전문차 이경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려면 F6 사증을 받아서 결혼 이민이라는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비자는 단순히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에는 법무부 지침에도 결혼 이민 비자 발급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결혼 비자를 심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혼인의 진정성. 이 혼인의 진정성이라는 거 결혼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혼인의 진정성이라는 것에는 그냥 우리 둘이 너무 사랑해요, 위장결혼 아니고 진짜 부부 맞아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로 딱 정해진 요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즉 초청하는 사람의 경제적 요건 같은 것도 모두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결혼 비자의 핵심인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피초청인, 즉 외국인 배우자 쪽 요건부터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흔한 이유이죠. 외국인이 결혼하기 이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불법 체류를 했거나 또 그냥 불법적으로만 그 체류만 한 것이 아니고 불법 취업 같은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 한국에 체류했을 때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불법 체류와 관련된 정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는 사전에 입국 유예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민 비자죠. G1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어떤 정당한 사유로 내가 난민 비자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가 없이는 결혼 비자가 거의 불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G1 비자로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로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혼 비자라는 것은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향후에 이 해당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외국인의 경우보다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거에 불법 이력이 있거나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초청인 측, 즉 한국인 배우자의 불어 사유인데요. 가장 확실한 불어 사유 뭐겠어요? 바로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같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게 법률로 정해놓은 건데요. 이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가정폭력 범죄를 포함해서 총 4가지 불어 사유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가정폭력 범죄, 두 번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세 번째,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허위 혼인신고 전력. 이 모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어 사유에 대해서는 결혼비자 신청하실 때 많은 서류들을 적게 되는데 그 중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전 봤던 그런 범죄의 결정 선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4가지에 해당하는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결혼비자 신청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인 측의 불어 사유로 소득요건 부족이 있습니다. 사실상 범죄 이력이 없으신 일반적인 국제 결혼 커플들 중에서는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소득요건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결혼하는데 무슨 이 소득이 좀 부족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고 그냥 신청해버려서 비자가 거부되곤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판결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2023년에 외국인 A씨가 한국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이민 F6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초청인 측, 즉 외국인이죠. 초청인인 한국인의 재정 능력 미흡을 이유로 사증 발급 불허 처분을 받자, 그러니까 대사관에 결혼 비자를 신청했는데 불허된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이 소송을 했는데요. 그 소송의 해당 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결혼 이민 체류자격증 발급 허가에 필요한 소득요건 기준은 원고가 국내에서 안정된 혼인생활을 이루며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즉 소득 요건이 부족한 사이로 결혼 비자를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 사람의 결혼이 비록 진심이라 할지라도 생활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비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막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 요건을 증빙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결혼 비자 심사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적으로 그리고 좀 성실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정리하자면 결혼 이민 비자가 불허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초청인의 외국인 측 문제 두 가지. 두 번째, 초청인인 한국인 측 문제 두 가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결혼 이민 비자 발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사유라는 것이 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어떤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고 나의 혼인의 진정성이 확실하고 나의 결혼 의사가 확고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불허 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또 해당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카톡 상담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결혼비자 전문 자유인격사 사무소에 상담 요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성공 사례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비자 불허 사유 4가지를 초청인 측 사유 2가지와 피초청인 측 사유 2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 이민 비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도 결혼 이민자분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